안녕하세요. 영어 단기학교 강사 박세연입니다. 자, 토플 독해를 하다 보면 우리 굉장히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가장 큰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험을 보러 가실 때 컴퓨터로 시험을 보신다라고 하는 건데요. 컴퓨터로 시험을 딱 보게 되면 우리가 종이로 봤을 때 꽤 익혔던 문장들도 컴퓨터 화면에 딱 두고 보면 굉장히 문장이 안 읽히죠. 자, 그럼 어떡할까요? 우리 거기서 있는 문장 하나하나 막 연필로 쪼개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전에 먼저 정확한 문장 구조를 파악하시면서 일을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근데 가장 큰 건 여러분들이 문장의 주어 동사는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장의 주어 동사가 잘 안 보이는 경우예요. 그래서 그럼 어떡해요? 그냥 마음대로 단어들만 연결해가지고 해석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중에 이제 약간 또 독특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도치 구조라고 하는 건데요. 도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문장의 순서가 바뀌어 있는 그런 경우예요. 토플 문장은 굉장히 포멀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포멀한 문장이다 보니까 그냥 축약 같은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문장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뭐 분사구문 혹은 이제 이렇게 도치 같은 그런 형태를 넣습니다. 토플이 되게 좋아하는 문장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토플 시험 바로 가시기 전에 이 도치 구문에 대해서 약간의 연습을 좀 하셔야 나중에 화면 보실 때 조금 이런 게 도치 구문이었구나라는 걸 인지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그러면 우리 도치 없이 리딩 만점 없다? 그러면 이제 약간의 팁을 좀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죠? 갑시다. 자, 제가 지금 문장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 문장을 딱 보시자마자 바로 주어와 동사를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좀 빠르게. 문장이 한 문장입니다. 자, 동사는 바로 보이시죠? 동사 is가 바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 앞에 나와 있는 among 플러스 명사 끊고 중간에 컴마 나왔으니까 끊고 이렇게 주어, 동사 이거 보어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 나머지는 제가 해석은 좀 나중에 보도록 하고 여기 있는 거 볼까요? 오션에 햇볕이 비춰진 부분은 플랑크톤이래요. 자, 우리가 지금 보어라고 얘기하는 건 주어랑 보어가 같아야 되는 건데 오션에서 햇볕이 비춰진 부분이 플랑크톤이에요? 그래요? 플랑크톤은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햇볕이 비춰진 부분과 플랑크톤은 이퀄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지금 잘못 보신 거죠.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해석이 완전 꼬여서 아예 문장을 잘못 이해하시고 답을 다르게 고르실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형태는 우리가 도치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제가 이따가 이 문장의 형태를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러한 거는 이제 그만큼 우리가 문장 구조를 많이 연습하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형태라서 도대체 어떤 경우에 도치를 우리가 쓰느냐. 내 맘대로 그냥 쓰시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냥 여러 가지 형태들 중에서 몇 가지가 좀 강조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도치라고 하는 건요. 가장 큰 건 강조하는 부분을 맨 앞에 두고 동사, 주어를 쓰는 형태인데요. 동사가 일반 동사라면 두 동사를 쓰고 뒤쪽에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조동사나 비동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주어 앞으로만 데리고 나오면 되는 형태죠. 여러분들이 의문문 만드실 때 생각하시면 가장 편한 도치 구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가장 많이 나오는 경우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일 처음에 부정어구가 제일 토플 리딩에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문장 보실 때마다 맨 앞에 부정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면 이거 뭔가 좀 도치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셔야 되세요. 자, 위에 나와 있는 이 문장 한번 봐볼까요? 딱 보시면 not only but also란 구조가 나왔어요. not only but also는 뜻은 뭐예요? A뿐만 아니라 B도 이렇게 나오는 그런 구조인데 여기에 부정어의 의미가 들어가진 않았지만 not이 들어갔기 때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조동사, 주어, 그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나온다는 형태 보일 수 있으시죠? 그렇죠? 자, 그렇게 나오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뿐만 아니라 뭐뭐도라고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지만 not only 나오는 경우라면 요 부분만 도치를 시켜주는 거예요. but also는 부정어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가만히 냅두시면 되세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장 볼까요? 두 번째 문장은 토플 리딩에서 되게 많이 보실 수 있는 그런 구조인데요. 아마 수거로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not until이라고 들어보셨어요? not until? 뜻이 뭘까요? 뭐뭐에서야 비로소라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자, 원래는 이 not until의 구조가 어떻게 나왔는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는 여기다가 제가 써볼까요? until을 쓸 건데 until은 품사가 어떻게 돼요? 품사. 얘가 전치사, 접속사로 다 쓰입니다. 그러면 전치사로 쓰인다면 뒤쪽에 명사를 데리고 나오고 그리고 접속사로 쓰이면 주어 동사를 데리고 나오는데 자, until 플러스 이렇게 쓰이고 나서 뒤에는 뭐 쓸까요? 주어, not 동사 이렇게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러면 해석은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하지 않는다가 됐던 건데 이때 not이라고 하는 것을 맨 앞으로 쭉 빼는 거죠. 그래서 not을 앞으로 뺐는데 이 not을 앞으로 보냈다는 티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동사 주어의 순서로 바꾸시는 겁니다. 한 번쯤 이런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셔야 여기 나와 있는 문장 다 살이 더 붙겠죠. 그렇죠? 자, 그러한 문장을 우리가 끊어읽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문장을 끊어읽기 할 때 어디서 끊어읽기 하시겠어요? 보시면 여기서 끊어읽기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until 주어 동사 나오고 그 다음에 not이라고 하는 걸 이제 앞으로 보냈기 때문에 동사 주어 형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녀가 죽었을 때까지 나는 그녀에게 고마워하지 않았다. 아니면 나는 그녀가 죽은 다음에서야 비로소 그녀에게 고마워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중간에 커마가 있으면 너무도 고맙지만 커마가 없는 경우 내가 알아서 끊어읽기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시는 거예요. 리딩 하실 때 눈에 잘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한번 익혀두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장소의 전치사구가 앞으로 나갈 때가 있어요. 한번 이 문장 볼까요? 이 문장의 주어는 뭐라고 보셔야 돼요? 그쵸? A vase가 주어고요. is가 동사고 이 부분은 뭐가 돼요? 이 부분은 이제 강조가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해석은 vase가 테이블 위에 있다가 되죠. 그렇죠? 존재하다 있다. 자, 제가 저걸 왜 적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밑에 나와 있는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The statue가 주어, stands가 동사, 얘가 마찬가지 강조하는 장소인데요. 여기 보시면 우리 stands가 나오잖아요. stands는 조동사예요? 일반 동사죠.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그 처음에 표시를 좀 해드렸을 때 일반 동사는 어떻게 써요? 두 동사를 쓰고 주어 쓴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게 되는 형태인데 얘가 그렇게 안 쓰였어요. 얘는 이렇게 쓰면 틀리는 문장이 됩니다. 예외적이에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일부러 아까 여기다가 있다임을 썼습니다. 자, 이 구조로 나오는 경우는 항상 주어가 있다, 장소에. 항상 여기 앞에 장소가 나오면 이 동사들은 뭐밖에 될 수가 없냐면 자동사가 장소나 출처를 나타내는 그러한 단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단어들은 장소 출처를 나타내는 그런 단어들 뭐 있겠어요? 존재하는 그런 개념. 자, 볼까요? stand 지금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exist, lie, come 이런 단어가 나오는 경우예요. 이러한 단어가 나오면 일반 동사 이렇게 쓰는 거 아니고 비동사하고 의미는 똑같아요. 비동사도 여기서 있다라고 얘기했고 여기도 뭐 다 거의 놓여있다, 존재하다의 개념이기 때문에 다 함께 요 위치에 그냥 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문장의 주어 동사 파악한다고 할 때는 막상 학생분들이 이거 주어 동사요라고 얘기하시는 경우 되게 많으세요. 그렇죠? 자, 그런 것도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문장 하나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내용이. 여러분들 이 문장의 주어 뭐예요? 얘 주어 아니죠? 그죠? 얘가 주어고 동사고 next가 부사, 그 다음에 나온다라는 그런 얘기를 써주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어 있다고 보실 수 있으세요. 그쵸? 자, 이런 경우는 여러분들이 한 번쯤 꼭 익혀두셔야 되는데 토플이 되게 좋아하는 문법의 구조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리딩 하실 때 문법이 안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필요한 것들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저희 봤던 문장이 있었잖아요. 이 문장은 그럼 뭐였어요? 주어가 뭐일까? 주어가 이제 아시겠죠? 자, 플랑크톤이 주어고요. 얘가 동사고요. 어몽이라고 해줄 수 있는 그 전치사의 뒤에 나와 있는 이 부분이 명사가 되면서 장소를 앞으로 뺀 겁니다.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해석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끊어서 작은 생물들 중에서 근데 어떤 생물이에요? 봤더니 가장 꼭대기에 여기에 and가 없어도 우리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명사 꾸며주니까 가장 꼭대기에 햇볕을 비추는 부분에 살았던 작은 생물들 중에 플랑크톤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화면에 꽉 차게 되면 문장을 어떻게 해석할지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후 이하로 뒤에 쭉 설명을 해주는 모습이겠어요. 그렇죠? 자, 문장이 나중에 화면을 보시면 거의 5줄, 6줄이 한 문장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한 줄에 딱 한 문장 나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토플 문장은 최대한 많이 이제 헷갈리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문장에 수식어가 많이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어 동사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되세요. 그렇죠? 자, 또 어떤 경우 있는지 볼까요? 자, 지금처럼 only so 같은 경우가 강조되는 경우에 보세요. only 강조 동사 주어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자, 밑에 나와 있는 문장 볼까요? 밑에 나와 있는 문장은 제가 이미 강조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맨 앞으로 나왔구나. 동사 주어 썼구나 라고 얘기하는 경우인데 잘 생각해 보시면 so confusing 이라고 얘기하는 포인트가 있어요. confusing은 뜻이 뭐예요? 혼동스러운 이라는 형용사예요. 근데 어떤 분은 저거 혼돈하면 안 돼요? ing 붙여가지고 명사처럼 만들면 안 되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so라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명사 형태를 뒤에 데리고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이 어디 매뉴얼에 있는 설명이 너무 confusing, 헷갈려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죠? 자, 이 부분이 앞으로 빠져나가 있다라는 그런 형태.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접속사 as 나오는 경우에 as가 뭐뭐랑 마찬가지로 뭐뭐처럼 이렇게 나오는 경우인데 한번 해석해 볼까요? 자, 이거 해석 되게 중요합니다. whole blood라고 해주는 게 있는데 자, 전혈이라고 합니다. 전혈이 저장되거나 건조될 수가 없대요. 처럼 뒤에 동사 주어로 쓰였어요. 그쵸? 이제 도치가 된 건 알겠어요. 근데 blood plasma는 제가 적어드릴게요. 혈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 질문. 혈장이라고 하는 것은 can 나왔는데 그러면 저장이 되고 건조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잘 보시면 여기에는 not이 없죠. 부정어가 없죠. 그래서 해석하실 때는 blood plasma는 그럴 수 있는데 얘네들은 그러지 못한다고 해석을 하셔야 되세요. 처럼이라고 얘기하는 걸 국어로 하게 되는 거랑 좀 다릅니다. 그래서 as 뒤에 나와 있는 부분에 부정어가 나와 있지 않다면 그때는 긍정으로 해석하시는 거예요. blood plasma는 그럴 수 있는데 앞에 있는 whole blood라고 하는 건 dry 되거나 store 될 수가 없다. 그래서 as라고 해준 단어가 뒤쪽에 동사 주어를 이제 순서를 바꿔줄 수 있는 뭐뭐처럼으로 쓰였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보셨고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자, 마지막 한 가지는 뭘까? 가정법. 자, 여러분들이 라이팅에서도 활용하실 수 있는 가정법입니다. 자, 가정법 같은 경우는 문장에 if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끊어읽기 뭐 괜찮네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 경우 많은데요. 근데 if가 생략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생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조동사가 앞으로 가죠. had I had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러면 had가 맨 앞에 나오면 그래도 문장에 주어가 맨 앞에 있지 않으니까 도치구나라고 하는 걸 인지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몇 가지 문장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이 문장 어떠세요? 자, 이 문장 보시면 여러분들이 if라고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문장 안에 없어요. 그쵸? 우리 아무런 도치 구문에서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문장의 주어 동사를 파악을 할 거예요. 자, 주어를 봤을 때 United States라는 내용이 나왔고요. was endangered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동사가 또 나왔어? 이거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 계셔요. 자, 우리는 if라고 해줄 수 있는 단어는요. it이 나올 때 were를 쓸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were이라고 해주는 것이 it과 함께 나온다는 건 이 중간에 if가 있었구나 라고 하고 if가 있었는데 if를 생략하면서 순서를 바꾼 거죠. 그래서 원래는 어땠다? if, it, were 이라는 구조였던 거예요. 적어놨는데 또 썼네요. 자, if, it, were 이라고 했던 구조인데 이러한 것이 이제 생략이 되다 보니까 문장에 눈에 확 안 들어올 수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항상 문장의 주어와 동사는 기본적으로
주어에 맞춰진 동사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동사가 막 여러 개이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뭔가 생략이 됐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문장들이요. 단순한 문장들은 아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 번쯤 눈으로 익혀두시게 되면 나중에 실제 문제 보실 때 훨씬 더 문장을 잘 구분해서 이해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당연히 이 문장을 해석하는 것만이 다가 아니겠지만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제대로 된 독해 그리고 나중에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문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더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본 수업 때도 진행하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본 강의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